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한 가정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뭐가 그렇게도 슬픈지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고는 엄마로 보이는 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이 아이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었고 또 어떤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셀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딸 레나를 홀로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거든요. 수없이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가 힘을 내서 레나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레나가 저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과 그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아이가 보여주는 미소 한 번이면 모든 힘듦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레나는 일찍이 미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불운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깟 팔 하나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레나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팔을 잃은 레나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될 것이라 하던 의료진들의 예상과 달리 레나는 웃음을 찾지 못했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습니다. 레나 스스로 벽을 치고 있으니 당연히 가까이 오는 친구는 없었고 레나는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저는 매일 일을 나가야 했고 무엇보다 학교마저 다니지 않으면 레나가 정말 사회에서 고립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만 늘어나던 어느 날 레나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레나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그널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뛰쳐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간다고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받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는 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였어요. 또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를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나의 담임인 수정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민 온 분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다는 소문대로 수정 선생님은 인류 명문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다란 희망을 걸었던 것이었어요. 처음 만난 수정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레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교사라고 하더라도 내 일이라고 나누는 게 미국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들은 직접적인 훈계를 할 수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학교 징계위원회에 보내거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끝내려고 하니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선생님은 달랐어요. 한 달 동안 레나가 했던 말과 행동을 정리해 둔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의사에게 보여주라고 하더군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요. 그러자 수정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레나를 한국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미국은 무슨 캘리포니아도 떠나본 적 없는 애를 어떻게 한국으로 보내라는 거죠? 한국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배출한 곳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저희 레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굳이 레나를 한국에 보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도 모르겠었고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정 선생님은 확신에 찬 말투로 저를 설득했어요. 제대로 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 레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여전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 동생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진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번화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복을 입은 채 말이죠. 아무리 번화가라 해도 밤늦은 시간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밖을 돌아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놀라자 선생님은 한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자부했어요. 또 선생님의 친척 동생은 친구들과의 일상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 친구들 무리 중에서 혼혈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매우 폐쇄적인 나라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나를 데리고 가면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서 레나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선생님은 한국도 글로벌화된 지 오래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활발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이 심하면 훨씬 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라면 허망하게 레나를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저는 레나를 데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만 믿고 한국에 온 저는 인천공항의 신식 문물과 깨끗한 환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가끔 미국 연예인들이 한국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인천공항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구석구석 찾아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아무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이 여행이 기대되지 않는다. 왜 이런데 날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냐라고 말해준다면 좋을 텐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따라오는 레나를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여행이 레나의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기를 바랐고 저는 레나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사해 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다짐이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서 숙소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하필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짐은 많지, 사람은 밀려 들어오지, 오랜 비행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쳤지, 레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레나는 팔 한쪽도 없잖아요.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어야 했기에 지탱할 곳 하나 없었으니 힘들었을 게 뻔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낭패를 봤다고 생각하며 동선을 이렇게 짠 과거의 저를 원망하고 있는데 마침 딱 빈자리가 났습니다. 저는 레나를 밀어서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던 중 레나가 앉은 의자 위에 붙은 노약자석 표시를 보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레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어난 레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 한 분이 제 팔을 툭툭 건들더니 레나를 다시 앉히라는 듯 의자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제가 레나를 앉히니 할머니는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뼛속까지 미국인이라 할머니가 설마 내 가방을 훔쳐가려고 그러나? 라는 의심도 했지만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 저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연로한 할머니가 가져가시겠어요. 제가 가방을 벗자 할머니는 그 가방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레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레나가 한 손밖에 없다는 것을 안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레나의 팔을 보고 기겁을 하거나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정하게 초콜릿을 까서 레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셨죠. 저는 지하철에서 피곤해 지친 어린 외국인 아이도 배려가 필요한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 따스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 있는 제가 덜 힘들도록 가방을 들어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지하철에서 내리고 비어있는 좌석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는 후다닥 그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좌석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곳은 파란색인데 그곳은 분홍색이었습니다. 뭔가 스페셜한 게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 있는 여자로서 임신한 여자가 대중교통을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한 게 티도 안 나서 배려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초기 임산부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미국처럼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00이면 100,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상한 영상물을 보고 있어도 함부로 항의도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면서요. 또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동하느라 지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수정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저희 모녀의 여행에는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든 레나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가지고 온 약 중엔 해열제가 없었어요. 나가서 약을 살까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약국 문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전화를 걸 생각도 못하고 곧장 로비로 직행했습니다. 하필 직원이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레나를 생각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숙소로 들어오던 한 한국인 남자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주겠다면서요.
저는 지금 아이가 많이 아픈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레나의 나이와 증상을 묻고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서울로 가족 여행을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약을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건네받은 약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약은 처음 먹여보는 거였거든요. 혹시 이 약 때문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레나는 약을 먹은 지 1시간 만에 열이 내렸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약을 주었던 투숙객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잊지 않고 전날 밤 아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가방에서 상비약통을 꺼내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할 때 아이가 아프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며 아주 효과 좋은 것들로만 꾸렸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약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약사 친구에게 한국 약이 안전하다는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약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약이면 믿고 먹어도 돼. 미국처럼 내성이 생길 걱정도 없고 안전하니까 말이야. 친구와 연락하고 난 뒤 저는 레나와 함께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리해놓은 맛집 리스트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가면서 맛있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은 정말 불친절했어요. 사람의 눈도 안 쳐다보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괜히 말투가 투덜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저였지만 이때만큼은 한국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식당이 맛있으면 됐죠. 한국은 미국처럼 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팁도 안 받는데 대단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쁘게 밥 먹는 저희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묻고 싶어도 언어가 안 되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제가 아니라 레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는 레나가 깨작거리는 게 보기 싫기라도 했나 보죠. 저는 할머니에게 무례한 행동을 그만두라며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할머니는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레나에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라며 혹시나 상처받았을 레나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낯선 음식이 무서워서인지 몸이 안 좋아서인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라도 찾아서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나려던 그때 주인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약간 수프같이 묽은 음식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음식을 레나 앞에 내려두셨습니다. 저는 레나가 당연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음식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숟가락을 들고 한술 떴습니다. 한두 번 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나는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레나가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한 것에 감사하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레나가 먹은 죽을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산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고 배웠던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레나에게 음식이 어땠냐 물으니 레나는 근래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며 극찬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준 것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레나가 사람에게 이런 호감을 느끼다니. 여행 첫날인데 아주 큰 수확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번, 숙소에서 한 번, 식당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레나는 조금 적극적인 태도로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수정 선생님 사촌 동생의 SNS에서 본 홍대라는 곳으로 갔는데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만큼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레나는 자기 또래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제 뒤만 쫓아다니던 아이가 먼저 앞장서서 예쁜 소품을 파는 상점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쿵작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어딘가에 다다랐는데 코인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나는 시끄러운 걸 기피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나가 그곳을 벗어나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들어가자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레나와 함께 코인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래방을 떠올리면 가라오케가 생각나는데 거기서는 술을 먹는지라 혹 레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었고 어린 학생들도 오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폐쇄적인 것과 다르게 이상한 냄새도 안 났고 조명도 밝고 분위기도 건전했습니다. 저는 레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레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팔을 절단한 후로 처음 들은 레나의 노랫소리였어요. 아기일 때는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던 아이가 사고 이후 노래를 잃어버려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홍대의 밤거리를 누리고 숙소에 들어온 저는 원데이 클래스 일정을 잡았어요. 레나가 한국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덕에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 레나가 할 만한 수업을 찾던 중 서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원데이 클래스를 알게 되었어요. 점잖은 분위기에서 글을 쓰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는 걸 보고 레나에게 딱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지라 레나가 수업을 받는 동안 옆 건물 카페에서 한적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레나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겠지 라며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레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원데이 클래스장으로 가니 강사로부터 레나가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나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저는 바로 뛰쳐나가서 레나를 찾았어요. 하지만 레나의 뒷공무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레나는 중학생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고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여행 계획은 제가 다 짰기 때문에 레나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레나가 상상되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레나가 갈 만한 곳들을 들쑤시며 다니느라 온몸은 땀범벅이었고 우는 바람에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어요. 멀쩡한 몰골은 아니었죠. 이상한 외국인 여자가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 고등학생이었는데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횡설수설하는 제 말을 잘 이해해서 경찰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을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안내를 받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나를 찾을 수 있었죠. 레나도 많이 놀랬는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마치고 난 뒤 카페에 있다는 저를 찾으러 나왔는데 아무리 가도 카페가 나오지 않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길을 잃은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레나를 안심시키며 레나를 데리고 경찰서에 와줬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나는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한 길로 흘러갔을 거라며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레나와 마찬가지로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또 저 대신 경찰서에 전화를 해준 학생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던 아주머니와 학생은 사례도 거절하시고 조용히 경찰서를 떠나셨습니다. 아주 조금도 생색내지 않으셨죠. 그날 저는 숙소에서 레나와 그동안 느꼈던 것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레나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팔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났던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레나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였는데 한국에 오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길래 내가 보는 것들이 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겪은 것들은 전부 끔찍하고 무서운 것들 뿐이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알 것 같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은 것 같아. 이젠 더 이상 사는 게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아.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렇게 한국에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엄마.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야. 레나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레나의 말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팔 절단 후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한 적 없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바로 미국에 가서 살던 곳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널리스트라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거든요. 저는 레나가 다닐 학교를 찾아보았고 수정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 국제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라도 별로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레나와 함께 학교를 나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교실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학교의 모든 시설은 최신식이었습니다. 각 반마다 있는 시스템 에어컨, 게다가 공기청정기까지 있었어요. 칠판도 일반적인 분필 칠판이 아니라 스크린이더라고요. 운동장에도 잔디가 깔려 있었죠.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예의 바랐고 그 누구도 홀로 있는 아이가 없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점심을 먹고 학교를 돌아보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3-3-5 팀을 이뤄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게임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 학생들은 돌연대형을 잡더니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레나는 한국 아이들은 저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냐면서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저런 아이들과는 못 어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정하다며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던 레나의 충격 발언이었죠. 저는 레나를 달래기 위해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거냐고요? 저 놀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모든 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함께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 저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체육대회인데 왜 운동을 안 하고 춤을 추냐고 했더니 학생들끼리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동참하지 않는다고 따돌리는 건 없어요. 실제로 몇몇 아이들은 안 한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즐기면서 하고 있네요. 오히려 안 한다고 했던 애들이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못하는 친구라고 해서 면박 주지 않고 한 사람이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적에 들어가나요? 한국 학생들은 성적에 매우 예민하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건 성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레나에게 이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마음이 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레나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요. 세상 모든 게 의미 없다고 말하던 염세주의자인 제 딸에게 이런 말이 나오다니 무언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니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음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가 레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누구도 레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학교의 교육열이었죠. 한국은 성적에 예민하고 예민한 만큼 아이들에게 과도한 수업을 시킨다는데 저희 레나에게도 그럴까봐 걱정이었어요. 저는 레나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보다 성적을 잘 받는 걸 우선순위로 할까봐 우려됐거든요. 또 한국 학생들은 수준이 높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수업 커리큘럼이 이와 같다면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레나를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커리큘럼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고치려 해도 고칠 게 없는 그런 완벽함이었죠. 그런데 학교는 이것 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레나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학비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선배들이 봉사의 일환으로 후배를 가르쳐주기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선배가 후배를 케어하다 보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과 학교의 분위기, 제가 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국제학교에 신뢰감을 갖게 되었고 레나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레나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 차가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레나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레나를 볼 때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레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수정 선생님을 만난 건 저와 레나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 한국인 수정 선생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저와 레나 평생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생각조차 못했을 테고 우리 레나는 미국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늘 외롭게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레나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활발한 아이로 다시 태어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레나가 팔이 한쪽이 없음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혐오하거나 놀려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레나의 팔이 되어서 짐도 들어주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레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미국의 어른들보다도 더 성숙한 도덕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최근에는 학교 아이들 엄마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그런 어머니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레나가 불편해하지 않을 의수를 맞추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미국에서 지낼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마침 한 어머니분이 의수를 제작하시는 분과 인연이 있다며 소개해 주셨거든요. 한국의 의수는 미국의 의수에 비해 가격도 저렴했고 그에 반해 퀄리티는 몇 배 더 훌륭했습니다. 이런 멋진 나라 한국에서 레나와 함께 지내고 있음이 지금도 믿기지 않고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국인 수정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팔을 잃게 된 레나의 마음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레나를 위해 여우튜브와 저 송은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유튜브